이거. 예, 요즘, 예. 제가 요즘 한 달 있으면 나이가 한국 나이로 40이라 가지고 요즘 호르몬계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잡을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예. 그런데 방금 전에 하람이가 하는 천하람 위원장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천하람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하람이를 대할 때 예찬이 대하듯이 해야겠다. 동등하게 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둘 다 아끼는 후배 정치인들이고 정말 어느 위치인지 있던지 간에 각자 평정심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더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기인 의원도 언급했지만은 이 엑스코라는 공간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공간입니다. 제가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엑스코에서 연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연설문을 썼을 때의 느낌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었고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고요.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같은 공간에 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저도 약간 변해 있던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만큼 희망만을 얘기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누군가는 저한테 한이 많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진단했던 것처럼 어떤 타인에 대한 분노라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증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대표 하면서 2년 임기였는데요. 1년 하고 이제 쫓겨났는데 그 나머지 1년 동안 꼭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한이 많이 느껴지면서 제가 오늘 연설문을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시간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려고 든다 하더라도 저희는 악당들을 무찌르고 더 강해서 서서 돌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엑스코에 섰을 때 저와 같이 왔던 사람들 채 10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김철근 실장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또 지금 어디선가 실무를 보고 있을 박유아, 박종헌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홍준현 의원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긴 하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제가 감사하고 싶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분 한 분 열거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다 그때 소수 정의의 주인공이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다놓고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제가 인원을 세워보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때보다 2년 전보다 한 100배는 강해져서 온 것 같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은 앞으로 2년 뒤면 얼마나 커질지 예측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었는데요. 대구 얘기해야겠죠. 대구에 제가 요즘 몇 번 들락거리다 보니까 대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지금까지 대구에 많이 무심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자극을 줬더니만은 몇 주 새에 정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를 칭송하기도 하고요. 대구 시민의 그리고 경북 도민의 환심을 사려는 발언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 경북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의 대구 경북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신기루를 쫓는 그런 사치일 것 같습니다. 어두워져가는 대구의 미래를 보면서 어느 전몰자 가족에게는
상처일 수밖에 없는 한국전쟁까지 되짚어가지고 대구를 찬양하기에는 저는 마음이 좀 아려옵니다. 잘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구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까지 더듬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화 이야기가 되고 1950년에 한국전쟁까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대구가 그 뒤로는 계속 끝없는 쇠퇴를 경험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대구의 멀찍이 오래전의 과거를 칭송하지 않겠습니다. 대구 시민의 위대함을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오히려 싸가지 없게 대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만약 대구의 위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과연 막말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쓰기 쓴 쓴말, 그걸 고언이라고 할 겁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모멸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위생 상태를 지적하고 메뉴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호통치고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눈물 쏙 빠지게 훈계하는 그런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대구의 위기에 대한 직설적인 논의도 오히려 젊은 세대는 갈망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구에 오면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가서 손 한번 흔들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들이 그만큼 대구를 얕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이 엑스코에서 보수 정당을 바꾸고 대선 승리를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을 때 대구 시민은 저에게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셨습니다. 저는 관성에 따라 가지고 과거를 찬양하고 박정희 공항을 만들겠다는 상대 후보와 다르게 정말 싸가지 없게 저는 탄핵의 강을 넘자고 했고, 저는 그분들이 약속했던 대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 약속을 지킨 실적을 가지고 오늘 2년 만에 그 다음 단계의 제안을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큰 전쟁에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하나만한 대구 상가 대신 오늘부터 대구의 정치를 미래로 좀 시각을 옮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내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모실까? 아니면 정권을 그래도 무작정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초점을 꼭 다시 미래로 돌려가지고 바로잡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믿어주셔도 좋지 않습니까? 적어도 말만 앞세우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치인과 다르게 저는 약속한 걸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는 이번에도 대구와 경북을 미래로 이끌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우선 대구의 미래는 절대 나머지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따로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요즘 매번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면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어떻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긍정 여론이 높아야 할 메가서울 이슈가 왜 정작 경기도가 아닌 TK 지역에서만 긍정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일까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고민과 대구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괜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구와 경북이 미래를 바꾸는 것은 매번 선거에서 정권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표를 기여했다는 데서 나오는 그런 허영심 섞인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바라던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 대구의 현실은 나아지지 못했는가, 경북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삶이 힘든 것이 탄핵 때문이라고,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믿어왔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퍼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의식을 모두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가 경북이 보수의 본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교도 한 번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으면 합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기업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인들의 안보상의 패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면은 수출이나 투자 측면에서 동맹국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과거의 한미관계를 안보와 경제의 투트랙으로 가져갔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미국도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동참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동참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제적 이익은 찾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문제 하나를 풀어내지 못해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미국에 우리 기업이 수십조를 투자하는 약정을 하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외교가 해외에 수십조의 투자를 약정하고 그에 대한 반대 욕구로 후한 대접을 받고 황금 마차를 타는 그런 외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